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선생님? 예, 오랜만에 봬요. 네. 아니, 이번에 사실 이제 예. 카메라 켜기 전에, 네. 이제 이 대한민국, 큰 흐름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나누다가, 네. 이걸 주제로 한번 그래도 한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아, 이거 긴급이구나. 이 자리에서. 예. 네. 어. 대한민국, 예.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그렇죠. 리더십이 생겼고, 이제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먼저 이제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당이라고 누수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 지 이제 얼마 안 돼서는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장관 인선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여야 뭐 망라하시고 또 일반인도 이렇게 또 국방부 장관까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왜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에 있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요직에 앉히고 장관에 앉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고 대체적으로 인선이 굉장히 평탄하게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염려보다는 기대를 주는 인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얼마나 작년에 12.3 사건이 일어나서부터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전서부터 힘들었던 가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나라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까지 이런 데다가 막 억만진창이었는데 이래는 그래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아버지로 나오셔갖고 대동하셨으니 이제 국은은 잘 될 거라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당장 대통령이 되셨는지 얼마 안 되셨지만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뭐 다음 달 7월 달 8월 달에 막 국운이 일어나고 불어나고 그냥 우리 서민들이 힘들었던 게 삶이 비폐됐던 게 싹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향후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고 살만한 나라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군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오늘 인선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심중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나뉘어져 있다는 거를 실제로 오늘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네. 어떤 희망적인, 긍정적인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경제는 언제쯤 살아날까요? 경제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대통령 되신 지 이제 얼마도 안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 워낙에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나라가 많지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나라가 과연 미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 우방국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네들 우방이 안 되게끔 보여주잖아요. 그건 뭐야?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가 없다 보니 그랬는데 이제 국가원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월달 8월달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올해는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되는 6개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을사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음력이 아니고 이제 일반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각에 바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바뀐다기는 어렵다. 적어도 내년 봄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보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하고 안 맞는 게 가장 불안 요인이 지금 부동산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하고 반대로 보시면 돼요. 저는 경제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경제가 막 치솟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불안 소비해서 갖고 있는 현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 거고 또 정부가 들어갖고 막 이제 그린벨트 풀어주고 재개발 풀어주고 하니까 이게 막 내놓은 물건도 되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경제하고는 정반대로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가 활성화된다고는 희망만 가지시고 좋다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제 서울 이제 주요 요지 그렇죠.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하반기 네. 내년 상반기를 바라봤을 때 네. 부동산은
더 오르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계속 올라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국정을 보살필 게 한두 개가 아닌데다가 이번에 뭐 국토부 장관도 정해지고 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단계는 내려가겠지만 임시 방편이지 지금 막 치솟는 그 부동산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지금이 요때다 싶어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 풀고 나가고 이제 나 내놓은 것도 다시 드리면서 하다못해 그거 해지하는 것도 위약금도 주면서 해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 돈을 주고라도 해지를 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잠재워질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그야말로 돈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준다. 부동산 부자들이 이래서 많이 극성을 피우고 막 이렇게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금방 잠재워지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네. 또 우리 주식. 예. 지금 이제 3년 몇 개월 만에 네. 3천이 네. 넘었다. 예, 코스피, 예. 우리 그 이제 이재명 당시 네. 후보께서 5천 시대를 열겠다. 예, 예, 했었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공약했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점으로, 신점으로, 네, 역으로. 자, 신점으로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 이재명 그때 임기 당시 예, 임기 내 자기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걸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국제 정세하고 맞가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는 건데 지금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이지 반드시 물론 목표가 있으면은 7, 80%는 근접을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나마도 안 되지만 대통령께서 5천이란 그 주가 코피를 갖다가 약속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발맞춰 나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에다 힘을 주고 경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자 영적으로 봤을 때 방금 영적으로 봐달라고 했을 때는 힘들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네. 무사히 잘 마치실 수 있겠죠? 노코멘트요. 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임기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대답을 하면 이쪽에서 전화를 해서 야단을 치고 저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야단을 치고 진짜 우리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이 자꾸 임기 못 채우고 바뀌는 게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는 다 채우고 있을 수 있다. 단지 끝나시고 나면 뒤에 사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회당간 어떻게 됐든 간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또다시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신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